공무원 하실 때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한 월 200만 원 정도 받았던 200 것 같아요. 정도? 네. 10억을 달성을 하셨잖아요? 네. 원래 금수저이십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 집에 돈이 많으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고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아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 근데 가격이 싸다. 근데 가격이 싼 곳. 관심이 없는데 가치가 좋아야 돼요. 그 대신. 근데 가격이 싸다. 이 지역이 어디냐? 경기도에서는 네. 청촌과 수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강남이 있어요. 조금 내려오면 여기 과천이 있고 안양시 동안구라고 있어요. 동안구에 그 평촌이라는 여기 일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범계역과 평촌역을 중심으로 4호선 라인이거든요. 4호선 라인 위쪽을 평북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래쪽을 평남이라 불러요. 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지명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그냥 평북과 네. 평남 이렇게 맞아요. 편안하게.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평남이 학군이 좋아요. 여기에 귀인중학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두들 이 귀인중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이 귀인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먼저 네. 결론부터 보자면 네. 이 평촌이라는 곳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가치는 좋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군지 때문이에요? 네, 학군지도 그렇고 네. 강남을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강남을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학군까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격도 착해요. 그러니까 24평, 그러니까 전용 5구 기준으로 한 5억대에서 6억대 하거든요. 그리고 84, 전용 84,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대에서 8억대 해요. 물론 귀인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이면 굉장히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환경도 되게 좋거든요. 네. 아파트가 되게 반듯반듯하게 지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롯데백화점도 있고. 또 일기 신도시니까 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촌을 잘 보시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평촌이랑 네. 또 수지, 이번 수지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강남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분당을 지나서 좀 내려오면 용인 수지구라고 있어요. 용인 수지구는 지하철이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여기 빨간색 신분당선, 두 번째는 분당선 노란색. 신분당선은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당선은 강남으로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돼요. 돼. 당연히 신분당선을 탈 수 있는 지역들이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신분당선 라인을 먼저 가야 돼요. 특히 여기 뭐 성복역, 수지구청역, 상현역 여기가 이제 수지구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여기 수지구청역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학군이 괜찮아요. 근데 수지구가 평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요? 평촌은 학군이 평남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수지구는 물론 조금 더 좋은 학군과 덜 좋은 학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다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평균치가 좀 높군요. 네, 평균치가 높아요. 쏠리는 게 많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촌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전용 5구가 5억에서 6억대, 7억대, 전용 84가 한 7억에서 8억대 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다른 경기도 지역을 봤을 때 강남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에서 학군까지 보유한 이 정도 가치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그냥 타면 네. 강남역으로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괜찮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을 가보시면은 여기는 분당선 라인이 있어요. 여기 죽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지구 내에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신세계백화점도 있거든요. 여기 카페거리도 있고 여기 환경이 되게 좋아요. 아파트들도 많고 여기도 학군도 나쁘지 않아서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지역이 가격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촌과 수지구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이제 평촌이랑 수지 봤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람들은 잘 몰라. 네. 근데 학군도 좋고 강남도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가격은 낮아요. 네. 그러면 수지나 평촌은 네. 얼마 정도 금액이 있는 분들이 좀 네. 도전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 종잣돈으로 한 2억 정도 2억.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맥시멈 2억? 네. 아, 맥시멈 2억 정도. 보수적으로 2억이고 네. 조금 덜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등록세 뭐 다 해서 이제 2억. 맞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덜 있어도 좀 네. 도전할 만한 맞습니다. 지역이다. 네, 맞아요. 물론 좋은 지역인 건 알겠는데 네, 네. 지금 시점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점이긴 하잖아요. 네. 하락장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 부동산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대비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시기는 하락장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오니까 부동산은 가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쵸.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죠, 네. 계속.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기는 더 좋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갈 때 보더라고요. 그쵸. 사고 네. 싶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수도권 봤으니까 네. 한번 서울 지역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기준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지역. 모르고 네,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지역. 맞아요.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네. 좋아지는 지역.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을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징? 좀 깨끗해야겠죠? 맞아요. 그걸 깨끗하려면은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많아야 되고, 뭐 그쵸. 주변에 뭐 백화점 같은 것도 있으면 더 깨끗해질 거고, 맞아요. 뭐 그런 네. 것들?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네. 아직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근데 나만 알고 있어요. 다 모르고. 왜냐면 지금 이 지역을 가면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마곡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네. 때 마포구 살았거든요. 아, 네. 그때 상암동이 쓰레기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상암동 가서 놀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그 쓰레기집 많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 시기에 어디 가서 놀지 마 하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이 변할 지역. 그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네. 그러니까 서울 주요 업무 지구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강남, 또 하나는 여의도, 또 하나는 시청이거든요. 근데 동대문구는 강남과 시청을 오. 모두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거주 지역으로 선호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동대문구 하면은 청량리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그쵸.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없어졌어요. 네. 청량리가 동대문구구나. 맞아요. 청량리가 동대문구예요. 사람들이 모를 법하네. 네, 몰라요. 정말 어. 모르고 여기에 재재라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색깔이 많잖아요. 네. 하늘 색깔이 많다는 건 여기가 다 새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동대문구가 지금은 되게 환경이 안 좋아요. 언덕도 많고 근데 하늘색이 많아요. 그럼 여기가 다 새 아파트로 변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여기는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외대암역에 뭐 외대랑 경희대가 있는데 이문 휘경 네. 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청약 난리 난리 났잖아요. 났어요. 네. 여기도 새 아파트로 다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량리역이 있거든요. 지금 지하철이 3개나 지나다녀요.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근데 여기에 지하철이 2개가 더 들어옵니다. GTX B와 C가 청량리역을 지나가요. 청량리역의 특징이 뭐냐? 일단 지하철이 5개가 되는 곳.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고. 근데 여기가 다 천지개혁하는 곳. 그리고 위치가 좋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죠. 네. 저 동대문구인지 몰랐다니까요. 청량리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좋아질 곳을 가라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지금 눈으로 보기엔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아예 없으니까 거의 여기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역들. 크게 선호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보시면은. 일단 뭔가 오래된 건물들이고 맞아요. 좀 좁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좀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머.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수준이니까. 안 좋은 수준인데 이게 다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화면에서 바뀐다. 네. 그러면 이제 청량리역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이 그래도 재건축이 좀 이루어진 단지들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막 좁고 네. 정돈 안 되고 더러웠던 곳이 네. 이렇게 좀 깨끗한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 지금 가보면은 안 좋잖아요. 일단 네. 안 좋으니까 부동산 들어가면 사장님들이 스스로 1,000만 원, 2,000만 원 깎고 시작해요. 아, 음료를 또 내주시는 거예요? 네, 음료도 당연히 드리고요. 음료 중요하거든요. 네, 음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음료가 나온다? 지금 이거는 기회다. 이건 내가 갑이다. 네,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오. 네. 그러면 네. 이제 동대문구 여기를 하려면 지금 네.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네. 접근이 가능해요? 아, 동대문구는 좀 넉넉하게 3억 정도. 3억. 네. 3억 정도 갖고 있으면 네. 여기다 투자 목적으로 맞아요. 하나 살 정도만 하다. 맞아요. 투자가 해놓고 바뀔 때까지 그냥 편하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는 똑같다. 평촌 수지는 가치가 좋은 지역이고 동대문구는 가치가 변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가치 대비 가격이 싸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지역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배우시고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보면 지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전세가율이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표들 중에서 좀 눈여겨서 보셨던 지표들이 있으세요? 네,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지표들을 되게 많이 보시고 그쵸. 여러분들도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 엄청 많으시죠. 역설적이게도 저는 지표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만 봤어요. 네이버 부동산만 봤습니다. 가격만 본 거예요. 제가 하는 투자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 단지를 매수해서 그 단지가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즉 가격이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치는 표에 없어요. 그렇죠. 네, 가치는 내 발과 내 눈에 있어요. 직접 보고 네. 경험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지표로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 내가 그 사람에 빙의해서 이 땅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이 아파트를 보고 직접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개씩 아는 지역을 계속 늘려갔던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유디님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네.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네. 좀 공부했던 방법,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제가 듣기로는 뭐 하루에 남들 100개 볼 때 800개를 봤다고 시세를. 네. 뭐 직장인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회사는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남들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회사 이외의 시간을 정말 모든 시간을 투자에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출근이 9시까지였거든요. 한 8시까지는 온 힘을 쏟아서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4시간? 네. 그 전에 갔다 온 지역 보고서도 쓰고 제가 본 단지들 뭐 가치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갔고요. 회사 가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내가 투자 공부를 네. 대충 하고 있진 않구나. 네. 근데 에너지가 좀 넘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저한테 실망했어요. 오늘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럼 그 다음 날은 3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도 이제 퇴근하고 나면 또 시간이 많잖아요. 수도권이든 연차를 내면 뭐 지방이든 그 어떤 지역을 그 시기에 보고 있던 지역을 무조건 갔습니다. 그렇게 좀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싹 가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단지를 800개를 봤는데 800개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걸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고 엑셀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지방이 살짝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초보고 아는 지역도 많지 않은데 내가 모르는 지역들, 내가 아는 지역 중에서도 내가 관심 갖지 않는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투자할 단지가 있을까? 없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조급해지고 그래서 하루에 800개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잘한 점은 행동을 했다는 거. 실제로 했다는 거. 실제로 하고 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거의 직장인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9to6든 뭐든 월화수목금은 다 직장에다 쓰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회사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막 유디님처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회사 생활만 해도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 지역 분석을 나갔을 때 20분 걷고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냥 20분 걷고 나서 카페가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냥 좀 앉아있다 가자. 근데 엉덩이가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네, 아이스 편하니까. 맛있는데. 네, 아이스로 아메리카노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바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20분 봤다가 그 다음 날에는 30분 봤다가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보면서 이제 1년 지나니까 10시간 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처음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낯설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고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상사분은 10분 만에 뚝뚝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하느라 막 6시간 정도 걸리고 그것도 실패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근데 이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투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고 버티다 보면 잘해지게 돼 있는데 회사랑 투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회사는 강제성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안 가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니까 삶의 영위가 안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처럼 투자를 강제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주변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보세요. 가득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네. 말이 쉽지. 네. 투자하는 사람을 주변에 채우는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열반기 초반 수강을 하고 나서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조모임도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도 커리큘럼이 짜져 있거든요. 계속 이 환경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태종님 회사 다닐 때 막 되게 큰 목적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가야 되니까 갔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저 돈 벌어야 되니까 갔었거든요. 근데 잘해지게 됐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큰 의지가 없어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조급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을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점이 뭐냐면 매수를 빨리 하려고 해요.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좋아해야 되는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당장 다음 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가격이 5년 뒤에 오르면 뭐 1년 뒤에 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투자는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과정이거든요. 계속 네. 움직이고. 계속해서 보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 자체가 투자거든요. 너무 점을 빨리 찍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고 집값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네.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당장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요. 나 안 될 것 그랬으니까. 같거든. 안 될 것 같고 지금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응. 왜 자꾸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지? 근데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생긴 거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없는 네, 사람이다. 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왜?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면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월 200번은 공무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근로주의적인 사고구나.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됐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부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부자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똑같이 따라한다.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캐치를 했냐. 일단 부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할 만한 부자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따라할 만한 부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 너바나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듣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투자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디님은 그 처음 시작을 네. 너바나님이랑 네. 함께 하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저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월급쟁이시고 박봉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네.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누구 네.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유디님께서는 네. 처음에 네.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 부자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네. 똑같이. 네. 그럼 그 부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좀 따라가야지 네. 라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팟캐스트를 듣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팟캐스트만 듣고 바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저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을 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박봉의 월급쟁이도 가능하겠구나. 되겠구나. 맞아요. 그게 정말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알아보고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월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네. 이 화면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니, 간절하신 분들. 네, 맞아요. 그분들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이대로 그냥 꾸준히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는데 투자를 배우고 이 월부 환경에서 너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바나라서 한 거 아닌가? 너나이라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면 다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했었던 동료분들도 모두 부자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행하는 거 한 번 행동해 보는 건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딱 한 번만 해보시고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정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